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애플을 뛰어넘는다고 계속 네. 얘기했거든요. 최소 4배에서 10배 되는 거네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 4분기만 돼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차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전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요즘 장세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차전지가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얘는 이제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말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거기에다 대고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계속 쳤단 말이에요. 네. 계속 쳤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 친 걸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쇼스퀴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1차 고점에서 이제 이거 멀리 해야 된다. 이거 계속 투자하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얘가. 그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는 예. 계속 모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눌릴 때마다 사라고 하시고. 예, 예. 네. 어쨌든 저도 이제 너무 고점이라고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데 그 뒤로도 이제 쇼스퀴즈 물량 들어오면서 1차, 2차까지 상승을 했고 네. 지난 주간은 이제 그 패시브 펀드 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확실시 되면서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아예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급등시키고 당일날 급등시키고 급락시켰잖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날 1시에 일시에 어. 매도가 나온 게 이게 짜지 않고서 가능할까요? 그 이제 모건 스탠리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이제는 진짜로 더 이상 네.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분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라가도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가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서서히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패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 막 조바심에 쫓아가서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지금 돌리는 종목도 무진장 많이 나와요. 무진장. 지금 그 2차전지 때문에 소외받았던 네. 종목, 낙폭과대 종목들이 예를 들면 네이버도 지금 막 급등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카카오도 막 급등하고 있고. 그런 종목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수급은 어차피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2차전지를 뭐 얘가 뭐 성장성이 끝났거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야. 이미 그 이상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식 학원장 입장에서 보면 급등하는 종목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반론은 어떠세요? 2차전지가 그 장기간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예. 결국 뭐 3년 이상 바라보면 예. 올라간다. 왜냐면은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많고 앞으로 증가도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에도 들어갈 거고 뭐 하늘 나는 택시에도 들어갈 거고 막 너무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2차전지가 죽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도 그거 예. 언급을 회피한다면서요. 그다음에 맞아요. 리포트 내는 것도 에너지도 리포트 내는 거 포기. 왜? 적정주가 40만 원 얘기하고 매도 신호 내는데 그 뒤로 계속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그 각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뭐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실적들이 다 반영돼서 어이없게 주가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찍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미 반영되고 남은 거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 예를 들면 LNF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상관없는데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체,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바닥에서 돌리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은 뭐 얼마든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오른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밈 주식화에서 막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면 이제 성공 확률은 작고 네. 실패 확률이 사실 클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증시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면 영원히 상승할 수 없어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3년 앞으로 2025년까지 컨센서스를 보니까 LNF 같은 경우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싼 2차 전지 기업에 예, 대한 예. 투자는 전망이 좋다. 예. 하지만 민주시카돼서 갑자기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추경에서 조심해라. 예, 그럼요. 예, 그거는 아. 예, 추경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테슬라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엔비디아와 함께. 근데 테슬라 이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테슬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패러다임 대변혁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차량 가격만 떨어지면 차량 유지비가 10분의 1로 싸니까 전기차로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 바뀔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는 매출이 늘어날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반값 테슬라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인도에서. 지난번에 모델 2도 이제 투자자의 날 발표한다는 거 발표하는 거 쓱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도에서 반값 테슬라 생산을 협의하겠다. 맞아요. 2, 3년 뒤면 반값 테슬라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이제 모델 3도 출시한다고 최근에 이제 리프레시 모델 3라 그래서 새로운 모델 3 새로운 모델도 스파이샷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것도 가격이 싼가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아직 가격 얘기는 알려진 거 없는데 어쨌든 모델 3가 새로 나온다는 거죠. 네. 신모델이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이버트로 생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 기가팩토리에서 차량 생산을 2024년 말에 한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 1분기로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출할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만들고 있으면 전기차 생산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주춤하거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꾸준히 상승하고 매출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1년에 2천만 대 만들어 팔겠다 전기차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 이대로 가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판매량이 10배 이상 뛰는 건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주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주가가 판매량이 10배 오르면 예. 주가는 몇 배 오르는 거예요, 대략? 주가가요. 실적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않고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라 해서 막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2030년에 만약에 2천만 대가 팔린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거의 가능성? 그 가능성은 2027년 정도 되면 확인될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충분히 2천만 대 만들어 팔 거다 2030년까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는 한 2027년에서 2028년 정도가 테슬라 주가의 좀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오는 피크. 예, 그때까지만 견디면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한 4천조 되고 지금 테슬라가 한 1,000조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4배, 5배 올라서 애플도 막 거의 박상막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애플을 뛰어넘는다고 계속 네. 얘기했거든요. 그게 4,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예, 애플은 네. 이제 애플은 그 성장성보다는 이제 안정성, 수익성,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만큼. 테슬라는 성장성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10배 오른다고 얘기했다니면 누가 뭐 무슨 주가가 경을 넘는 막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얘기했는데 애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조 생각도 안 했는데 3,000조 됐잖아요. 네. 3,000조 넘어가고 있는데 네. 경이 안 되는 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예. 그 1개월은 될 것 같아요. 화폐 가치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뭐 하여간 뭐 매출도 10배 이상 는다면 뭐 1년 간다고 잘못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최소 4배에서 10배 되는 거네요. 예. 이야,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또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예. 이거 고작 한 대 생산한 거고, 그리고 뭐 대량 생산 시기는 자꾸 이게 지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네. 2019년도에 발표를 네. 하면서 2021년부터 양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루다 이제 올해 한 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네. 만드는데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2680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배터리 이게 아직까지 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봐요. 뭐 그것 때문인데 뭐 그것도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에 너무 앞서서 네. 그 말을 해서 말한 걸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과는 항상 냈어요. 우리 그걸 좀 염두에 하여간 뭐 결과는 냈었다고 이제. 하지만 언제까지 할게 그러면 그거는 틀린 적이 하도 여러 번 있어서 뭐 그러지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다. 아, 방향은 맞다. 예. 근데 그 과거에 보셨을 때 예. 말이 좀 빨라서 이게 좀 결과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예를 들면 음. 많았죠. 사이버 트럭만 해도 2021년부터 양산한다 그랬다니까요. 어. 근데 지금 2023년인데 이제 그렇죠. 나오기 시작한 거하고. 그다음 자율주행. 어. 이거 2021년인가 2022년부터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5단계까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4단계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미뤄질 것 같습니다. 예. 미뤄질 것 같은데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이게 테슬라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게 네. 영업이익 부분이잖아요. 예. 한 자릿수로 좀 줄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두 자리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시적이겠죠. 그것도 일시적이죠. 당연히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음. 차량 가격도 낮췄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광고도 또 시작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광고도 시작했네요. 예. 결국은 저거 아닐까요? 결국은 내연기관 차량을 빼앗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그 차량 가격을 낮춘 거니까 네.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테슬라 사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단숨에 뒤집힐 수 있는 거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테슬라 소식을 몇 가지 좀 더 네. 알아보자면 네. 이제 6월 21일경에 테슬라가 이제 그 독일 무선 충전 스타트 업체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이제 그게 요번에 그 인수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완료했대요. 차량을 무선 충전하는 스타트업 업체거든요. 와이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6년 설립된 전기 자동차 및 주로 로봇용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8년에 시장에 출시한 업체인데 이게 테슬라 차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테슬라가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자동 충전되는 꼽지 않아도 완전 휴대폰이네요. 그렇죠. 휴대폰 무선 충전처럼 이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버가 그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이제 내년에 모델 3를 인도한다는 기준으로 10만 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새로운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일본 도쿄에 모델 Y 100대를 구매해서 출시한다고 좀 밝혔어요. 허츠는 테슬라 차량을 렌트 차량으로 추가하는 거 외에 우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에게 테슬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버는 주로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테슬라를 공급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 일본에까지 이제 테슬라를 공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업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있잖아요. FSD. 네. 이 FSD를 적용하려고 그걸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드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사서 장착한다는 거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드라고 소문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알려진 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를 적용한다는 뭐 그런 게 논의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수출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약간 라이센스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건 참 일론 머스크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슈퍼차저도 다른 전기차 생산업체한테 허용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허용 안 하면 테슬라도 많이 팔릴 거니까. 근데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FSD도 자율주행 시스템도 다른 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허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아.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진 우주인인가? 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 예. 상식적으로 우리는 저 같으면 독점할 일. 독점하지 그걸 굳이 뭐 공유 안 할 것 같은데 슈퍼차저 막 여러 업체가 공유하잖아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데 리비안에도 허용했고 그것처럼 자율주행 시스템 FSD도 이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3 리프레시 모델도 스파이샷이 여기저기 노출되면서 조만간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 4분기만 돼도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그 피치로 인한 미국 신용등급 강동을 해서 조정이 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테슬라도 앞으로 최소 5년, 2030년까지 아 그럼요. 와, 좋게 보시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진짜 모든 일상을 뭔가 점령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걸 다 공유하는 뭔가 이게 전기차로만에 국한되지 않는 예. 기업인 것 같다. 이게요. 네. 사실 테슬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제가 초기에 의아했던 게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데 태양광을 한대요. 그다음에 배터리 팩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스타링크 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폭우가 와서 도로가 끊겨서 고립된 주택이 있어. 이 고립된 주택에는 그 태양광 패널이 있었고 테슬라의 배터리 팩이 있고 그러니까 고립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런 게 한번 전원이 끊기고 막 고립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하지만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네. 근데 그 고립된데 근데 그 집은 그 전기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배터리 팩으로 저장해서 테슬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스타링크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립된 주택에 그런 단전 사건이 벌어져도 전혀 고립되지 않은 거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건데 네. 이거를 미리 다 생각하고 만든 거라죠. 그 스타링크만 해도 바다 한가운데서 사막 한복판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계기만 있으면. 거기다 이제 배터리 팩 사업까지. 배터리 팩만 있으면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전기를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슈퍼차저 허용한다든지 FSD를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 비용 받고 장착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독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화성에서 온 남자일까요? 본인이 이제 외계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외계인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